51번 갑니다. 슈퍼 나오네요. 직업 상담에서 이성적 측면 쭉 나오는데 슈퍼가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슈퍼가 주장한 직업 상담의 6단계예요. 6단계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 개념을 묘사하고, 이거 두 번째,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건 문제를 이제 심층적으로 탐색한 다음에 자아를 수용하고 자아 통찰. 복잡하면 그냥 자아 수용 및 통찰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냥 편하게. 자아를 수용하고 또 수요된 마음을 통찰시킨다. 또 여기에 대해서 현실을 검증하고 태도와 감정의 탐색 및 처리, 의사결정 1차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문심자 현태의. 해보세요. 시작. 문심자 현태의. 신부 문심자 양과 신랑 현태의 군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주제는 누가 봤어요? 주제는 슈퍼다. 이렇게요. 주제 누가 봤습니다. 슈퍼 나오면 문심자 현태의. 그래서 요건 외울 수 있어요. 문이 뭐지 하면 안 돼요. 문제 탐색 및 자아 개념 묘사. 청 또 헷갈린다 그러면 문제 탐색만 써도 됩니다. 문제 탐색, 심층적 탐색 이렇게 6가지.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52번 갑니다. 슈퍼는 원래 발달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발달되세요? 슈퍼 가서 천 먹어서 발달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용어 대신에 평가를 사용한다. 슈퍼 참 욕심쟁이에요. 우후후. 이 사람은 막 다 건드려요. 막 발달 이런 거 한데 막 흥미도 건드리고, 뭐 여기 또 진단도 건드리고, 또 평가도 건드리고, 이럴 때 평가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여러분 이런 문제 있을 겁니다. 파슨스의 직업의 3요소,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 직업색에 대한 분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매칭, 요거를 되게 부러웠나 봐요. 슈퍼가. 나도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평가, 문제를 평가하고 개인을 평가해서 평가를 기반으로 내담자의 직업을 이해한다. 똑같은 공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그 말이에요. 학자들 다 짓고 만들려고 이놈 얘기나 저놈 얘기나 다 똑같아요. 이놈이 얘기한 거나 저놈이 얘기한 거나 다 비슷하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겁니다. 문제평가, 내담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개인평가, 심리검사나 임상적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능력이나 적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평가를 기반으로 문제평가, 개인평가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어떤 분야에 성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이해한다. 얼마나 쉬워요.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인문학 문제.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이해 다 될 겁니다. 문계언. 시작. 문계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문계언. 아니면 문계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계에, 문계언 이렇게. 자, 53번 갑니다.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해서 행동을 이해하는 상담 기법이에요. 이게 나와야 돼요. 요게 이해해야 돼요. 문제를. 내담자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수집을 통해서 행동을 이해한다.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이에요. 기법. 요걸 잘 주장해야 돼요. 누가 이걸 주장했냐? 기스버스와 무어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5가지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설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외우면 돼요. 상담 기법이에요. 저항감이 있는 사람을 재인식을 다루고 분류 및 재구성, 어떤 걸 재구성시켜주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서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알아보는 거죠. 내담자가 어떤 변명을 하는지 변명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곡된 사고를 확인해서 내담자가 어떤 정보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누가? 상담자가. 누구를? 내담자를. 항상 주어가 상담자예요. 그래서 5가지만 쓰시오 하니까 5가지만 쓰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7가지 외울 거 없습니다. 항상 5개만 나옵니다. 나오면 5개, 안 나오면 안 나와요. 5개만 쓰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외우기 쉽게 여러분 것으로 5개 외우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요. 키워드 이렇게 맞춰봤어요. 실기시험을 보게 되면요. 이게 뭐가 머릿속에 아른아른 거려요. 심지어 내가 왼쪽 노트의 왼쪽에 2번째 줄에 적혀놓은 거 기억이 나요. 근데 단어가 안 떠올라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톡 쳐주는 거예요. 톡, 줄, 탁, 동시, 축, 톡 쳐주는 거예요. 그 톡 쳐주는 게 이 두 문자, 첫 끝발이 나와요. 첫 끝발.
이 도박에서는 첫 끝발이 개끝발이 나가는데 실기는 첫 끝발이 좋아야 돼요. 첫 끝발이 좋아야 이게 딱 나오거든요. 첫 끝발 이렇게. 저분의 변은 왜 쩡가? 이렇게 좀 더럽죠. 원래 더럽고 이런 게 기억이 잘 나요. 저도 원래 고퀄리티 지금 이 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쉽게 외우기 위해서 제 인격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키워드. 저분의 변은 왜 쩡가? 시작. 저분의 변은 왜 쩡가? 이렇게 외우고요. 그 중에서 이제 5개만 골랐으면 됩니다. 조한갑, 제식 다르게. 쩐가? 이거 쉽네. 좋아. 쩐가. 전이된 오류 정정하게. 가정 사용하게. 그래서 이 중에서 5개만 여러분 골랐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분의 쩐가 이렇게 외워도 되겠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5개만 골랐으면 될 것 같습니다. 53번 갑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설명하라고 나와요. 설명하라고 나오면 이 3가지를 설명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나올 때는 설명을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설명하라고 안 나옵니다. 가정사용하기는 내담자가 어떤 행동이 이미 존재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실기시험이 어렵다는 거죠? 라고 하면 질문을 딱 던지면 1차는 붙었구나 라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해가 팍팍 됐죠? 왜곡된 사고 결론 도출, 정보의 부분이 일반화로 정보의 한 단면만 정보를 한쪽만 보는 거예요. 결론을 미리 도출해버려요. 그래서 결론, 정보의 이렇게 좀 용어가 어려우면요. 용어를 바꿔버렸어요. 정보의 부분 일반화로 정보의 한 단면만을 보는 것이다. 그럼 요건 쉽죠. 정보의 한 단면만을 보는 오류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명에 초점 맞추기.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줄여서 긍정적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이 초점에 맞춰서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기법이다. 54번 해결됐고요. 55번 갑니다. 전이된 오류. 전이된 오류. 왜 쩐가 할 때 전이된 오류 나오지 않습니까? 전이는 옮기는 거예요. 옮길 때 잘못 옮기는 게 전이된 오류예요. 먼저 문제를 이해됩니다. 전이된 오류의 뜻은 뭐예요? 옮길 때 잘못 옮기는 종류가 뭐냐 이거예요. 3가지가. 그래서 정보의 오류. 정보를 잘못 옮기는 거예요. 대충 이야기해서 정보를 잘못 옮기는 거다. 한 개의 오류.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정보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논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할 때 발생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워드 정한문이다. 정한놈이 아니라 정한문이다. 전이된 오류 나오면 정한론 나와야겠죠. 정보류 이 3가지만 쓰면 벌써 점수를 주고 싶어서 환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이걸 아니까 쓴 거 아니에요. 이 공부했구나 라고 해서 벌써 80%는 먹고 들어왔어요. 쓰는 건 칸만 맞으면 거의 점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써야 된다? 타당도 있게. 그럼 정보의 오류, 내담자가 실제 경험한 행동을 대충 이야기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삭제나 이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물을 보거나 판단하는 경우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건 예외는 없어. 불가능을 이거는 불가능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을 한계의 오류다. 이렇게 쓰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56번 갑니다. 흥미사정의 용도, 목적을 3가지 쓰시오. 3가지니까 2점씩 6점이겠죠. 그래서 용도를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합니다. 흥미를 사정, 조사해요. assessment라고 하는데 흥미를 조사한다 이거. 흥미사정의 용도하면 뭔가 또 있어 보이지만 어렵게 느껴지죠. 그럴 때 이제 쉽게 흥미를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왜 조사하냐 이거예요. 첫째, 자기인식에 발전시키기. 내 스스로 가치관이 무엇인지 나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항상 용도 목적이 나오면요.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이거 들어가면 2점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흥미사정의 용도, 성격사정의 용도, 역할사정의 용도, 가치사정의 용도 쭉 나옵니다. 이런 용도가 나오면 무조건 1번의 답이 뭐예요?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나를 알자. 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나를 발전시키려고 조사하는 거겠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요거만 쓰면 2점 먹고 들어간다. 두 번째, 직업 대안 규명하기. 뭐 흥미를 왜 조사해요? 뭐가 직업이 안 맞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다른 직업을 대안하기 위해서 규명한다. 어떤 흥미가 맞는지. 또 직업 교육상 불만족의 원인. 뭐가 불만족이 있으니까 흥미를 조사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빼면 되겠죠. 직업의 불만족의 원인을 규명한다. 더 쉽게 말하면 직업의 불만족을 알아본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 이런 내용만 쓰면 됩니다. 또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 구분하기. 이 말은 뭐냐면요. 여가로 직업 흥미를 하는지 아니면 직업 선호가 있는지 구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배드민턴 지금 동호회에 가입해서 아주 재밌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의 직업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국가대표의 그 직업 배드민턴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나는 못하겠죠. 나는 그냥 취미생활로 배드민턴이 낫겠구나. 이런 취미에 흥미가 있는지 직업에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 세 가지 쓰셔하니까 이 중에 세 개만 쓰면 되겠죠. 만약에 예상 문제가 아닌데 혹시 성격 사정의 목적 세 가지를 쓰셔 나오면 이거 쓰면 돼요. 성격,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직업의 불만족 원인을 알아보기, 또 정 쓸 거 없으면 내 남자의 성격을 알아보기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답이 없습니다. 57번 가게 되면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의 주요 기법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기법입니다. 또 여기다 대고 오케이 나왔네.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요 기법 세 가지예요. 아까 그거는 뭐예요? 용도와 목적이고 이런 제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 관계를 어떻게 알아보냐, 그 기법이 뭐냐? 질문을 통해서 조사하기, 사정하기. 질문을 통해서 역할을 알아보고 또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를 그리고 동그라미로 네 역할은 뭐고 네 역할은 뭐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역할 관계를 그리게 하고 또 이 역할이 내 인생의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그래서 역할 관계를 더 심도 있게 내 인생의 계획으로 전환시키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 질문을 통해서 조사하기,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를 그리기, 생애 계획으로 전환시키기. 그래서 주요 기법 세 가지다. 58번 갑니다. 가치 사정의 용도 세 가지를 쓰시오. 용도 나왔죠? 용도 뭐라 했습니까? 목적이랬죠. 목적. 가치 사정, 가치를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왔죠. 똑같이요. 자기인식을 발전시키고 2점 먹고 들어왔죠. 가치가 안 맞으니까 역할 갈등이 근거, 역할 갈등이 왜 생기는지 역할 갈등의 근거를 알아보고 또 현재 직업 불만족의 근거를 확인하기. 많이 듣던 얘기죠. 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고요. 59번 갑니다.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하기 위해서 가치 사정 기법 6가지만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기법이에요. 기법. 아까는 용도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기법 6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치를 스스로 조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보고식이니까 스스로 어떻게 조사하냐. 존경하는 인물 기술하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가치를 알아보는 거다. 백일몽 말하기. 내 꿈이 무엇이냐. 꿈을 말해본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인물 기술하기. 1번 김덕희 교수. 이 사람은 직업상담사의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치를 조사하는 거죠. 백일몽 말하기. 꿈이 뭐예요? 직업상담사가 될 거야. 직업상담사의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가죠? 자유시간과 금전사용 계획 알아보기. 자유시간에 뭐 해요? 자유시간에 술 먹어요. 금전사용 계획 알아보기. 돈 새기면 뭐예요? 술 사요. 이 사람 가치가 알코올 중독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절정 경험 알아보기. 내 인생에 어떨 때가 가장 절정 경험이냐? 나는 직업 상담사 합격증을 받을 때가 가장 인생의 절정 경험이다. 그러면 직업 상담사가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직업 상담사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보는구나. 이렇게 가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외우기 또 힘들어요. 이런 거는. 왜? 한 개 외우면 얘 까먹고 얘 외우면 얘 까먹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묶어드립니다. 약간 천박스러운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박스러운 거 기억 많이 남죠? 저분의 변은 왜?
쩐가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수 존박 아시죠? 존박. 존박 동생의 존백이에요. 존백. 존백 했습니다. 존백이 과자를 먹어요. 과자. 체절. 이렇게 그냥 막 어차피 외우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글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글이지만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존박이 과자 먹다가 체해서 절도했네? 이렇게. 다시 한번 갈게요. 존박이 과자 먹다가 체해서 절도했네? 이렇게 외웠으면 여러분 이해가 편할 겁니다. 존백 과자 체절. 그래서 존백 과자 체절.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 기술하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는 인물 말하기. 백일몽 기술하기. 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존경하는 인물 기술하기. 백일몽 말하기. 과거 선택 회상하기. 자유시간 및 금전사용계획 알아보기. 또 잘못 외워서 자유시간과 초콜릿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백 과자 체절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60번 갑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를 기술하시오. 그래서 6점짜리 이것도 아주 인문학적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땡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생각하면요. 직업상담사 실기 문제가 18문제에서 20문제가 나오는데 다 어려운 문제 나오면 직업상담사 합격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문제의 구성이 3 법칙이에요. 축구처럼 3, 4, 3 법칙. 30%는 아주 쉬운 문제 나와요. 일무공, 탐전행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 나오고 40%는 이렇게 공부 찍어준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찍어준 거에서 해도 70%는 나와요. 30%는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막말로 30% 포기하면 돼요. 이것만 맞춰도 합격이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는 실수해서 틀리고 찍어준 문제는 헷갈려서 틀리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서 못 맞히고 이런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와 찍어준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벽면에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어가 집단 상담이에요. 집단 상담할 때 창점 여러 명이서 하니까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두 번째 개인 1대1로 상담하면 부담스러운 사람, 낯가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 집단 속에서 뭐 개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데에게 효과적이다. 또 보통 집단원끼리 친해져요. 하다 보면. 그래서 집단 동료들의 의견을 더 잘 받아들인다. 상담자의 내용보다는 동료들이 너 그랬어? 그럼 그렇구나 이렇게 동질감이 있으니까. 장점 시간적 경제. 근데 진짜로 이게 생각이 안 나.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뭔가 뭐 들어가는데 글짓기가 안 돼. 그러면 이걸로 이제 풀어버려요.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다. 1번. 두 번째 뭐 또 상담 내용이 뭐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그냥 말장난처럼 써도 이게 타당도 있게 쓰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갖고 공부하시라 이겁니다. 뭐 이것도 뭐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시간적으로 비용이 뭐 절약된다. 이렇게 뭐 말꼬리 잡아서 글짓기도 되겠죠. 근데 뭐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단점. 참여자 개인 모두에게 만족할 수 없다. 그렇죠. 집단 상담이니까. 또 개인의 집단의 압력이 가해지면 개성이 상실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10명이 집단 상담하는데 나는 김덕기 교수가 싫어요. 이 내용 나올 때. 근데 앞에서 1번이 김덕기 교수 너무 좋아요. 2번 김덕기 교수 너무 잘생겼어요. 3번 김덕기 교수 뭐 짱해요.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당신은 저도 좋아요. 이렇게 하겠죠. 왜? 집단의 압력이 가하니까. 그래서 개성이 상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담의 비밀 보장이 어렵다. 그렇죠. 여러 명이서 하니까. 쉽지 않습니까?